HSBC는 그러니까 영국 회사인데 중국에다가 이제 알다시피 초점을 맞춰서 영업을 했고요. 전 세계 화교를 지원하면서 그 차이나타운 같은데 막 진출을 해가지고 그럼으로 인해 갖고 세계화를 이뤘는데 우리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교포들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산탄데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은행인데 그 문화적인 언어 같은 스페니쉬를 쓰는 그 남미 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M&A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영국 같은 선진국으로 진출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그 스페인계 저기 히스패닉 잘 못 사는 그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시장에 주력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전략적 업종이랑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그냥 가서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보셨지만 그 규모가 워낙 훨씬 작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진출 역사도 짧은 상태에서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경쟁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국가별로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에 은행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은행업을 하는 게 좀 힘든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대율 규제가 75% 해가지고 예금의 75%밖에 대출을 못 합니다. 근데 외국 은행이 가가지고 대출보다 예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도 농민들한테 무조건 30%인가 이상을 대출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부실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데서는 오히려 좀 규제가 약한 여전사나 무슨 다른 걸로 진출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맥커리처럼 이렇게 인프라 펀드 같은 걸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소매금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G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는 은행으로 주로 은행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은행 순위로도 세계 17위까지 올라갔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산 관리 이런 거를 많이 하고 PB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 가서는 퍼스트 보스턴이나 DLJ 같은 이런 IB 투자은행들을 많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투자은행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예를 들어서 국내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상업은행 업무밖에 안 하지만 홍콩 가서 IB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틈새 시장을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보면은 저도 연구 업계에 있지만 국내 연구만 잘 돼 있고 사실 해외 연구가 굉장히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좀 분발해서 해외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밑에 그림 보시면 노무라 연구소 보면은 이게 노무라 증권의 지금 네트워크가 아니라 노무라 밑에 연구소에 지금 해외 지점들이 저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이제 연구소도 일단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자기 주장도 세고 그리고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좀 이렇게 위에서 무조건 하라면 해라는 이런 탑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의견 수렴을 거쳐서 회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바텀업 방식으로 좀 의사결정 체계를 선진화하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근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베트남 진출을 했다고 쳤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도매가 아니라 소매 금융을 해가지고 해야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지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아직 그 현지화가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 뭐 현지 직원 비율을 보시면 국내은행이 해외 점포, 국내은행 해외 점포를 보면 현지 직원이 뭐 한 반밖에 안 되고, 반대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 보면 현지 직원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뭐 현지 차입금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그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로는 일단은 인력을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 국제화 프로젝트를 사실은 해가지고 국제화 프로젝트 때문에 뭐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보면은 그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주로는 그 현지 직원들이 뭐 기사 아니면 그 앞에 창구에서 그 상품 파는 사람, 그리고 뭐 경비 뭐 이 정도만 현지인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현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영업을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요 기업이나 인사들한테, 그리고 감독 당국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려면 고급 인력을 사실은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을, 그 사회 엘리트들을 뽑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도 중요하고, 뭐 문화 국제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고위직에 대한 문화 개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점장 같은 거를 이제 그 법인장, 현지 법인장을 현지인으로 뽑아야 된다고, 제가 사실은 뭐 이거 한 2-3년 전서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그 신한이 일본에서 온 SBJ 은행장도 일본 분으로 임명이 됐고, 뭐 하나 상하이 분행장도 이제 뭐 중국 분으로 임명이 되고, 뭐 지금 좀 많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외은지점들에 비해서는 뭐 현지인 CEO 비중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만 모아서 되는 건 아니고, 뭐 사람 한두 명 가지고 이제 조직을 이끌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M&A를 해야 되는데요. M&A를 바로 하기에는 어떤 정보도 부족하고 뭐 어떤 경험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전략적 제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뭐 MOU가 됐건 뭐 조인트 벤처가 됐건, 그러니까 뭐 공동 출자를 하건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부족, 현지 통화 자금 조달하는 거, 그리고 어떤 정보 이런 데 있어서의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극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그 해외 진출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이제 해외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단 M&A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이렇게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주제 파악을 하고, 좀 떨어지는 지역의 작은 거부터 조금씩 인수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 후에 이게 통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내 사람으로 다 만들고, 이게 내 식으로 다 경영을 하고, 거기 현지 정보도 다 얻어내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참고로 이제 산탄데르 은행의 경우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는 세계 9위의 은행입니다. 글로벌 은행인데, 불과 뭐 94년만 하더라도 뭐 세계 65위였습니다. 65위면은 지금 아마 KB나 우리가 한 저 정도 순위에 있을 겁니다. 예, 저 정도의 은행이었는데, 이게 중남미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중소형 은행들을 조금씩 인수하다가